2021년 5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 국민의힘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성 없는 정당의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재가 분석이 안 되면 과거를 보라 그랬습니다. 과거 역사는 거의 반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조합을 달리해서 풀어보면 현재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따라서 해법이 뭔지 좀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하야로 치러진 19대 대선을 한번 돌아보죠.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수 세력은 재집권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재집권을 하려면 상당히 영웅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은 없었고 촛불 시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박한 상황이라 그러죠. 저는 이걸 간단하게 이런 상황에서 돌파를 하려면 궁죽통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주 절박했을 때 죽기 살기로 힘을 내면은 가끔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궁죽통이죠. 궁죽통의 전제 조건은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잃고 오로지 하나만 목표로 덤벼야 된다는 거죠. 악을 써야 되는 거죠. 최고의 노력을 해야 그러면 덜어 이길 수 있는 게 궁죽통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죠. 모진 도전을 하지 않고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치열한 도전을 하지 않고 인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자기네 당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밖에서 찾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지내고 막 마치게 되는 반기문 씨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근데 반기문 총장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입니까? 물론 공무원 생활은 과거 군부 정권부터 시작했겠지만은 외교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원해줘서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엔 김대중 정부였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반기문 총장은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관료의 특성을 가진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너무 크게 봤죠. 그래서 반 총장을 모시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당시 야권이 반 총장의 문제점을 갖고 바로 위협을 가하자 본인이 금방 물러나 버렸죠. 결국 반 총장은 노무현 정권과도 인연이 있으니까 촛불 시위 세력에 맞설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본인은 어떤 얘기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보면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 총장 자신도 궁죽통을 할 만큼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까지 했는데 한국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갔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던 황교안 총리를 대안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 총리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이죠. 어쨌든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위기 관리를 하고 대선을 잘 치르겠다는 거에 집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황 총리 역시 지금 자기 일에 몰두한 거지 다음에 대한민국 일을 풀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런 결연함이 없었죠. 본인도 궁죽통 의지를 낼 생각이 없었고요. 그때까지 홍준표라는 사람은 대체로 새누리당에서 깊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경남지사 하면서 진주의료원 굉장히 말썽이 많았죠. 그거 폐업하고 적자 재정을 하던 경남을 흑자로 바꿔놓고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싫다 그랬죠. 또 김대중 저격수로 또 노무현 정권 때도 많이 다투고 한 걸 다 봤음에도 품위가 없다, 격이 없다, 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그 자신이 새누리당 대표를 할 때 독재적으로 했다, 폭이 좁았다 그런 비난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두 사람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당황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기문 씨나 황교안 씨도 새누리당에서 계속 정치인을 했다면 과연
새누리당 사람들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을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내고 그분들을 모셔오려고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까지 무산되고 난 다음에 홍준표 씨가 기회를 잡습니다. 그때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벌어졌고 본선에 김진태, 이인재, 김관영, 홍준표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이 중에 홍준표는 비박이고 김진태, 이인재, 김관영은 친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럼 친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부담이 많았죠. 결과는 뭐냐? 절반이 넘는 54.15% 홍준표의 압승입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씨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안철수 씨가 자기 당인 국민의당 후보로 역시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그때 안철수 씨를 좌로 봐야 할지 우로 봐야 할지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분이 그 전에 박원순 씨를 서울시장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로 보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치르는 선거인데 그쪽을 우파로 본다면 우파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파는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겠어요? 19대 대선 결과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41.1%, 홍준표 24%, 안철수 21.4%. 네.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었죠. 그러나 홍준표와 안철수 표를 더하면 45.4%로 41.1% 얻은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는 주장은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보수가 단결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유한국당이 2020년 21대 총선이 다가왔을 때 그때 또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꾸곤 하는데 홍준표 씨를 배제를 하죠. 자당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 홍준표 씨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당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는 계속 거부하는 세력이 지금까지도 있죠.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21대 총선에서도 보수 세력은 통합하지 못했어요. 미래통합당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각각 후보를 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더하기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적인 승리를 기록합니다. 옛날에 유정에 있을 때 공화당이 이렇게 이겼을래나? 아이고. 그리고 나서야 이 보수 세력이 정신을 차려갖고 올해 4월 7일 재보선에서 비로소 야권 단일화를 합니다. 안철수 씨, 오세훈 씨가 경쟁해서 오세훈 씨가 지지가 많으니까 단일화가 되죠. 부산도 되고.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보수 세력에 가야 하는 답은 나오는데 현재도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얼마 남았나요? 9개월 남았나요? 아직 야권 통합은 논의가 없어요. 저는 안철수 씨를 보면서 아까는 홍준표를 말씀드렸고 저는 이 양반이 킹메이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단일화를 해주면은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됩니다. 됐습니다. 그가 보수 쪽에 있을 때, 그는 과거에 박원순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좌쪽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보수 쪽에 서 있을 때 단일화를 하지 않고 보수의 두 개 정당이 있으면 매번 보수는 졌습니다. 2016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 민주당은 123석,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었습니다. 국민의당도 그때는 야당으로 본다면 새누리당은 과반수를 얻지 못한 거죠. 이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죠? 보수가 갈라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고요. 2020년 20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도 안철수하고 통합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보수가 갈라서면 이길 수 없다는 건 정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쪽은 쳐다보지 않고 있죠.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김대중 DJ가 대권 후보로 나섰다가 삼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YS 말기에 IMF
경제 위기라는 절호의 위기를 잡았음에도 그런 단독으로 나가지 않고 야권 단일화를 추구합니다. 저는 안철수가 지금의 킹메이커라면 과거의 킹메이커를 김종필 JP로 봅니다. 이 JP하고 DJP 연합을 만들면서 김대중 씨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안철수와 JP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어요. 킹메이커라는 점에서. 그럼 그런 사례를 이미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2번이나 있었으니까 국민의힘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설명드릴까요? 1로 3김이 맞붙었던,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단임을 하고 물러날 때 노태우하고 3김이 붙었죠. 그때 JP는 노태우 쪽에 서지 않고 야권 나왔습니다. 야권이 분열된 거죠. 3김씨로. 결과는 뭡니까? 노태우 당선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DJ하고 YS가 단일화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때 JP하고 YS, JP하고 DJ 누가 둘이 합치기만 했어도 어쩌면 노태우한테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4대 대선에서는 그때는 이미 3당 합당이 돼갖고 YS하고 DJ가 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민자당의 YS가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합니다. DJ에 대해서. 그때는 오히려 야권이 DJ와 몇몇 등으로 분열돼 버립니다. 그리고 15대 대선에서 JP는 그 전에 YS랑 다투고 나오죠. 그러한 JP가 DJ와 손을 잡음으로 해서 DJP 연합으로 해서 DJ를 당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또 DJ하고 틀어지면서 총리를 끝으로 나오면서 이제 정치를 그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철수하고 JP는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 안철수 씨는 JP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저 같다면 지금 안철수 측에다가 우리랑 같이 하게 되면 총리는 안철수 씨가 하시오라고 해서 통합을 시도할 겁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뭐 서울시 부지사는 안철수 측에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는 게 현재 국민의힘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좀 어려울 겁니다. 내년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똑같이 외부에서 후보를 찾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윤석열 씨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또 일부 보수 인사들은 요즘 최재형 씨한테 많이 꽂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자기 당에서는 아무리 봐도 여권에 맞설 만한 영웅적인 후보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저는 17대 대선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주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자당 대표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30대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적어도 사회의 주류 세력은 50대인데 기업체에 가도 30대 임원이 어쩌다 나오지, 대부분 그래도 사장 정도 가려면 50, 60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30대 돌풍이 정치에서 일어납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프랑스에 젊은 대통령이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하는데 그건 좀 이례적인 경우죠. 지금 이 국민의힘은요, 미래통합당 시절에는 또 외부 인사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것만큼이나 충격적인 게 이준석 돌풍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끌어줄 거나 자기 당을. 저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절에 가장 최악의 사건은 황교안 씨가 이제 총리 끝내고 나와서 이 당에 들어왔는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패하자, 21대죠. 총선에 참패하자 바로 사퇴한 거. 상당히, 이거 외부 인사 끌고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 하다가 주호영 씨가 했는데, 지금 주호영 씨는 대표 경쟁에서 이준석한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허울이라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봐도 실력이 없다는 얘기죠. 나이든 중진은 있어도 능력 있고 목숨을 거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준석 씨는 아무리 돌풍을 일으켜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갑니다. 40이 넘어야 헌법에 대통령 나갈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준석 씨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외부 인사를 찾고 있죠. 지금
저는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에서 돌풍 일으키는 거는 문바가 그렇게 다수인 민주당에서 이재명 씨가 독주하는 것만큼이나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어쨌든 이준석 씨도 윤석열을 부릅니다. 두 가지 결론이 나겠죠. 윤석열이 오는 경우가 있고 오지 않는 경우라면, 오지 않는 경우라면 뭐 볼 것도 없겠죠. 국민의힘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고, 윤석열 씨도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면 모를까, 나간다고 한다면 고민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스스로 당을 만들 것이냐, 그 문제겠죠. 근데 과거에 정주영 씨도 그 재산이 많은데도 그 많은 돈으로 선거 치렀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조직도 없고, 조직 만들어도 안 되는데, 윤석열 씨가 그만한 조직과 돈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출마한다면은 국민의힘 들어오거나 그게 가능성이 높은데, 들어왔을 때 저는 윤석열 씨가 궁죽통의 힘을 발휘해 줄 것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아니라면은 이분은 반기문, 황교안 아니죠. 황교안도 나중에 그랬지만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씨가 참여했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공범으로 몰았습니다. 이러한 시각이라면은 윤석열 씨하고 윤석열 씨 가족, 지금 장모가 구형을 받았는데 그거 친족 관계니까 공범으로 볼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엮어서 몰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분명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외무장관 지낸 반기문 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다른 약점을 잡아서 치게 되면은 윤석열 씨가 과연 끝까지 완주를 할까, 또 국민의힘에 갈까,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에 입당을 해서 온갖 탄압을 받는데도 지난번 추미애 장관하고 다툴 때처럼 탄압을 받으면서 견뎌낸다면 그런 대통령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탄압받는 것만큼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기문처럼 물러선다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야권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가 국민의힘 오지 않고 창당하는 경우에도 어렵습니다. 야권이 너무 쪼개지죠. 그리고 윤석열 씨가 입당을 하더라도 안철수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또 힘들어집니다. 1로 3김이 붙어가지고 노태우 당선시키는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입당하고 그 당이 안철수와 단일화를 해야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국민의힘은 해낼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미국 공화당도요, 과거에 보게 되면 마땅한 후보가 없으면은 외부 사람을 이렇게 모셔와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자기네 후보로는 안 되니까 트럼프를 영입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공화당 정강 정책을 어길까 봐 펜스를 부통령으로 붙였지 않습니까? 계속 트럼프를 감시한다 그럴까 그렇게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게 드러났죠. 그 다음에 공화당은 과거에 2차 대전 때 루즈벨트가 3년임을 하고 그 다음에 트루먼이 2연임을 했습니다. 거의 몇 년입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 이어지니까 공화당은 어떡합니까? 스스로 사람도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럽 총사령관 했던 아이젠하워 원수를 영입해서 집권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외부 사람을 영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윤석열은 반박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보게 되면 아이젠하워는 연합군 총사령관 유럽에서 될 때 그때는 민주당 정권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미국의 공화당은 그를 모셔와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윤석열 씨는 분명히 반박이었어요. 그런 그를 영입했을 때 국민의힘이 그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점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첩첩산중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들도 스스로 어떻게 중진들이 못하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의 독주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궁죽통의 힘도 못 내는 그런 답답한 정당이에요. 김종인이라고 하는 외부 인사 영입, 이준석 돌풍, 윤석열 유치, 이런 거 보게 되면 스스로 능력이 없는, 자생력이 없는 정당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당이 집권을 하고 싶다 하려면은
윤석열 영입에 성공해야 되고 윤석열 안철수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집권을 만약 한다면 과연 이끌어낼 수 있겠냐 대한민국을 잘. 전 이게 궁금합니다. 왜? 윤석열이나 누구나 국민의힘이나 어떤 국가를 이끌겠다는 분명한 비전이나 목표를 가진 적이 있느냐라는 의문점 때문입니다. 윤석열 씨는 평생 검찰만 했지. 검찰주의자였죠. 국가를 이끌려면 안보에서부터 치안까지 굉장히 많은 걸 봐야 됩니다. 서울법대 나와갖고 그 주변에 동기 선후배 굉장히 많겠지만 그분들도 결국은 법조 전문가일 뿐이지 다른 안보나 국제정치, 문화 이쪽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보내겠다고 하는 백신을 한국군 맞추라 그러는데 예비군 맞추겠다 그럽니다. 예비군. 근데 예비군도 훈련 지금 안 하거든요. 우리 국군도 훈련 미국하고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기 슬슬 돌리는 거겠죠. 근데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이런 나라입니다.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게 절박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상당히 저는 좀 답답하게 보는데 이런 나라를 정신 번쩍 차리게 하고 통수권자로서 활동하려면 윤석열도 바짝 공부하고 결기를 북돋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부터 윤석열까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하다 안 돼서 오죽 이준석 돌풍이 불겠는가. 주체성 없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해놓고 저 정당을 어떻게 바꿔야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파로 지리멸라하는 걸 어떻게 피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이 제대로 가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